유한 게임식 플레이에 대한 강요라. 어, 주요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수주 자본주의와 월스트리트가 해오는 실적 압박이 사실 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진실이다. 그들은 이 점을 인지하고 있고 사적으로 불평하거나 걱정하기도 하지만은 참 어리석고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주주자본주의 원칙을 지키며 월스트리트에게 굴복을 한다. 기업의 임원들이 이러한 압력의 뜻을 굽히면은 장기적으로 국가와 경제에 어떤 미칠지 설명하기는 잉크가 아깝다. 인지로 발생한 2008년 금융위기, 사람들이 직장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직원은 안정이 없고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리더를 향한 불만 등을 더는 말할 필요도 없다. 유한 게임식 자본주의 신봉자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그 최선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꼴이니 굉장히 모순이다. 이는 체리 나무에서 체리를 최대한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1929년 대공황을 초래한 주거리는 은행들의 과도한 영향력과 투기적인 성향 때문이었는데, 이를 규제하는 법이 느슨해진 탓에 투자은행들은 다시 한번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과는 자명하다. 월스트리트는 회사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막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 시사적 기업가 역시 월스트리트의 압박을 받는다. 그들은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성장이 둔화됐을 때 다시 성장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들은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투자를 받는다.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사업은 모델은 오랫동안 게임을 플레이하려는 회사의 치명적일 수 있다. 사모투자 전문회사와 벤처 캐피탈 회사가 수익을 내려면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투자한 때부터도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파는 경우가 많다. 사모투자 전문회사나 벤처 캐피탈 회사는 오늘 미소역으로 붙여서 자신들이 무한게임식 대의명분을 품은 기업이라고 주장한다. 진짜 그렇다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매각 시점 전까지는 그렇다. 그때가 오면 갑자기 주주의 이익만 몰두할 뿐 대의명분이나 다른 이익 의미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유한게임식 목표 달성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이 회사에 가하는 압력은 장기적으로 회사를 망가뜨릴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회사들이 많다. 사모투자 전문 회사나 벤처캐피탈 회사의 목표 지향적인 임원 중에서 정말 많은 이가 자기 회사에 투자하더란 다르며 자신은 정말 대의명분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매각 전까지 이야기다. 심지어 나와 대화를 나눴던 한 임원은 자기 회사의 투자 담당자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며 회사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성장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하더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유한 게임식 리더는 빠른 성장을 목표하지만 무한 게임식 리더는 성장을 가변적인 요소로 여긴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성장하던 소며 기업이 직원들과 점장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지점 확장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지점을 늘리면 성공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점을 잘 운영해야 성공적인 기업이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빠른 성장이 미래에 발생시킬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기업에 더 좋은 길이다. 훌륭한 리더는 소리내던 성장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볼 줄 안다. 만약에 새로운 전략을 시행할 준비가 부족하거나 그 전략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성장 속도를 늦추더라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미국의 수많은 기업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미래적 정치적 문화적 현상을 검토해서 어떤 미래가 올지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학자 집단을 만들었다. 1972년 미국 의회는 상정된 법안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기술평가 국을 설립했다. 세계 미래학회 회장 에드워드 코니시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는 법안이 한번 제정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20년이고 50년이고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현재 제정하는 법이 미래에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1980년 들어서 미래 예측이 돈 낭비라는 의견이 대두되며 사장되기 시작했다. 결국 기술평가국은 1995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오늘날 비즈니스 업계에도 미래 학자들이 찍어낸 보통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 트렌드를 연구할 뿐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어떤 영역에 적혀있는 연구 대상이 아니다. 이번 캠핑 리더는 아무리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장기적인 성과를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을 빌리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자기소개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렌트카 운전할 때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빌린 거. 자, 부동산 단타 매매로 단기 차익을 얻는 방법을 한다면 렌트카처럼 생각한다면 기업의 리더가 그들을 적임으로 대해줄 필요가 있을까? 사실 상장기업은 비상장기업과 달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소유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미래까지 건재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이제 드는 주주가 기업의 소유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 기업의 임원들은 주주만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주들은 자기 자신을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에 바람직하다. 단기 수익이나 장기 수익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 듣는 주주든 모두 해당되는 문제다.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한다면 투자자들은 자본 즉 돈을 헌신한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헌신이므로 양쪽 다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회사를 키우고 더 강성하게 만들려면 에덤 스미스가 말한 대로 기업의 임원들은 투자자의 돈과 직원의 근로로 창조되는 가치를 고객에게 최우선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회사는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가 더 용이해진다. 그러면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 하나만 더 뿌리자면 임원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위대한 기관의 관리인 역할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소수의 요구에 만 귀 기울이를 멈추고 회사의 성공에 위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직장과 인생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징이 이러다. 우리는 모두 자기 전에마다 그런 어떤 가치의 일부가 되고 싶어한다. 수많은 기업이 실제로는 주주와 경영진단을 위하면서도 말로는 직원들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섬긴다고 선전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도 많은 사람이 현대 자본주의가 어딘가 우리의 기본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모두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에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회사들은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 하나만으로 비전과 미션을 정할 테고 우리는 모두 그것에 불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기업의 진정한 목적이 매출 증대뿐이라면 현재 수많은 기업이 하듯이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저 가정할 필요도 없다. 대의명분을 따른다고 말로만 떠드는 것과 실제로 그런 기업을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 진심으로 대의명분을 쫓는 기업만이 무한게임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대의명분을 쫓는 회사만이 배은하의 물건은 터지고 있다. 블랙로그 창립자이자 회장 겸 CEO 레리 핑크는 2018년 CEO들에게 목적의식이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써서 투자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그는 현지에서 CEO들에게 단기 이익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더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목적의식 없이는 전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없다. 목적의식이 없는 기업은 결국 주요 주주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런 기업은 수익을 분배하려는 단기적인 압박에 굴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직원의 역량 개발, 혁신, 자본, 지출을 하지 못한다. 참고로 블랙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로 총 6조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 자체는 새롭지 않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 레리 핑크 정도에 위치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책이나 기사에 언급된 사람들의 입에도 오른다면 마침내 정계의 고고한 벽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주식시장은 평범한 시민의 국가의 불을 면하게 수 있도록 한다는 원리의 지지대로 작동할 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인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유한게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2019년 미국의 주식투자 비율은 최근 20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중별로는 중산층과 주식 투자가 가장 많이 줄었다. 진취적인 몇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들은 더 이상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의 균형을 잃고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중산층이 주식시장에서 뒤로 나가버린 것이다. 리더들은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 주식시장과 연관된 일을 해본 모든 사람은 시장의 균형을 잃으면 반드시 조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시장과 조정은 보통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일어난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과도하게 불균형한 상태이므로 권한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조정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권한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균형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공산이 크다. 대중의 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보통 정부의 무능력 혹은 부패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 모델이다. 만약에 대영 제국이 식민지의 미국의 경제적인 규제로 완화해주고 대표권을 주고 미국의 도움으로 창출한 부를 미국에 좀 더 나눠줬더라면 미국 독립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모른다. 불균형이 있는 곳에 갈등이 싹트는 법이다. 기존의 체계를 전복하는 것은 큰 사건이다. 혁명은 위험으로 가득하다. 혁명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무력으로 동원한다. 그리고 혁명이란 반드시 반혁명 운동이 따른다. 여기서 혁명이란 무력 봉기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뒤집는 모든 종류의 혁명을 말한다. 식민지 시절 미국 시민들은 영국의 변화를 간곡히 청했다. 혁명의 동기 중에서 이념은 일부일 뿐이었다. 권력과 부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삶과 경제적인 안위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혁명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성적인 미래 비전은 나중의 이야기였다. 고대 로마 쪽에서는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도 시민권을 갖지 못한 동맹국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미국 시민주의 주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영국 경제 부흥에 기여했음에도 대표권을 받지 못해서 독립혁명을 일으켰다. 두 사건 모두 부와 권력을 얻는데 일반인들을 부당하게 이용한 결과로 발생한 현상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바로 일반 직원이 기업과 경영진의 수입에 가장 많이 기여하면서도 가장 많이 희생되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회사가 임의로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해고당해서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어질까봐 마음졸여야 한다. 이들은 회사와 경영진이 자신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은 정당하게 대접받기를 원하며 회사를 성장시키는 노고를 인정받아 원하는 바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사회에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리드먼이 주장한 기업의 책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프리드먼의 견해에 대항하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비커피팀 등과 같은 사회적인 기업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같은 개념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재기열차와 같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일본을 알리던 비즈니스 영웅들은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무한 게임 사고방식에 맞게 기업의 책임을 재정의해야 한다. 도구는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여 수정된 정의가 나와야 한다. 직원들과 경영진이 단순히 사익이나 자기 회사 또는 주주만을 위해서 이윤을 내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수익 극대화라고 주장했다. 이제 프리드먼의 논리를 대체해야 한다. 수익에만 연연하는 매우 유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비즈니스론적이나 역동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전부 고려하는 제대로 된 정의가 필요하다. 국가와 경제 그리고 개인에 참여하는 기업 모두의 무한 게임식 가치를 형성시키기 위해 기업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야 한다. 목적을 추구한다. 소속감을 주고 인류를 보호한다. 직원과 기업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또 이익을 창출하는 돈과 이익의 첫 번째, 두 번째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나타낸다. 이를 풀어 쓰자면 다음과 같다. 기업 책임은 의지를 그 자원을 사용해서 소익 창출보다 큰 가치를 추구하고 인류와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는 것이다. 목적 추구, 인류 보호, 이익 창출이라는 세 가지 기업 책임의 핵심은 무한 게임에서 필수적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가 전체가 함께 생명, 자유, 행복의 가치를 쫓도록 이끌어냈다.
양도할 수 없는 신체적인 안전, 각 개인이 따르고 싶은 대의 명분이나 이념, 스스로를 부양하며 자립할 기회는 나라 전체에 영감을 주었고 미국이 그 이후로 무한 게임식 플레이를 이어나가게 해주었다. 약 150년이 지난 뒤인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USSR의 승리가 선언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세 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모든 정황상 소비에트 공화국은 반드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하며 대외적인 안보와 대내적인 경제 번영 그리고 인민에 의한 국가 발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를 이뤄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라는 말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보훈의원 장군이 북베트남인들을 단결시켜 인민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립할 때에도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등장했다. 그는 인민들에게 신체적인 안전과 경제발전과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를 약속했다. 보훈의원 장군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흐른 뒤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민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에서 동시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정의를 세우며 치안을 책임질 군대를 조직하고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는 경영진이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심리적인 안정이 느껴지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의 소속감과 이념,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과 같이 주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기업으로 취업하면 이런 대의 명분이다. 후전적인 대의 명분. 국가에는 둘이 중요하다. 무한개인 사고방식으로 세워진 국가의 목표는 국민의 목표이기도 하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며 평등한 사람들, 모든 국민을 섬기고 포용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국가의 위대감과 애국심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를 기업에 대입해보면 기업 목표는 주주뿐 아니라 소속 직원의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을 일으켜서 동료, 고객, 지역사회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회사의 가치와 목표가 자신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에서 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도록 요구할 수가 있다. 프리드먼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성된 이익이 엘리트 지배 계층, 즉 기업의 소유주의로 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무한게임식이 의뢰되는 같은 목표로 일했다면 그 선취의 헌신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모두 직장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자격이 있고 노력과 헌신을 이뤄서 가치를 만들어내 대가로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이 권리는 다른 무한게임식 목적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에 의한 권한일 때 더욱 강력해진다. 현재의 혼란은 금방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 혼란에 대응하는 리더의 반응은 바뀔 수 있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책임을 자원을 극대화하는 데만 초점 맞췄다. 그러나 무한게임식으로 수정된 기업의 책임은 사람들의 의지까지 고려한다.